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G20 아르헨티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중간 경유지로 체코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 체코 방문과 관련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간 급유를 하기 위해서 들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체코에 간 이유는 체코의 원자력 발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들렀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 가가지고 정부 발표대로 원자력 발전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만큼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적인 그러한 지금 정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 원자력을 이 신규 원자력 4기를 지금 짓는 걸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원자력은 재가동도 중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체코에 가서 하는 그런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 그리고 지금 취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문제, 그리고 이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좀 이 정치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그 원자핵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이 정치학자로서 볼 때 이 지금 원전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분 이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를 조금 제가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제가 좀 여러분과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원전 문제입니다. 자, 원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원전의 위험성을 생각하고 그 탈원자력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원자력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지금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본다?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완전히 모순된 거 아닙니까?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그러한 원자력 재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을 외쳤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지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시지만은 원자력을 전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원자력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청정한 에너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하나 보고 이 국가적으로 국가 기관 산업 이런 어떤 에너지 아주 핵심적인 것을 그렇게 결정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 원자력 공학을 중심하시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 에너지 문제지 일단은. 에너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문가들 얘기도 새만금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이게 지금 세운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그런 걸 여러분 56개를 지어야 신한울 지금 취소된 신한울 3, 4호기 그 2개하고 맞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국토가 지금 국토도 좁고 여러분 우리 국토가 지금 사막도 아닌데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그게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56개를 지어야 지금 신한울 3, 4호기와 맞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너지 차원에서 문제 볼 때 이 전문가들 지적이 100% 맞습니다. 여러분 대만도 얼마 전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군사력의 핵심 요소를 여러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지금 근간을 지금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다 위치해 있습니까? 동해안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물을 많이 쓴다고 하죠. 그래서 바다 근처에 모두 다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미국이 그리고 한국이 왜 지금 여기에 사드를 배치해두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북한이 유사시에 미사일을 가지고 동해안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무슨 방어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사 상황, 전쟁 중에 원자력 발전소가 안 돌아가면은 군사력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재도발을 했다. 자,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 보실까요? 대한민국은 전진기지가 되겠죠? 한미동맹에 따라서. 일본은 후방기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군데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 전시 상황, 유사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군사력에 필요한 에너지를 여러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전을 싹 지금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에너지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건드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제가 2015년에 일본 대학에 가서 교환 교수를 했습니다. 그때 가서 일본 학자들하고 이 군사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6.25 전쟁과는 완전히 달리 지금은 일본 국민이나 일본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이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일본이 후방 기지였습니다. 후방 보급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북한이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동 미사일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핵도 있고 거기에 이 핵탄두를 노동 미사일에 장착을 해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한반도에 다시 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본이 후방기지가 다시 되어야 될 텐데 그때는 북한이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위협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전역에 지금 사드를 배치를 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거는 단순히 그 어떤 보급 기지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그 에너지를 전부 다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동해안에 지금 거기에 이 우리 에너지원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핵심 요소를 지금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국가들이 원자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는 중국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파라셀 군도, 스프레드 군도 그 근처에 지금 물에 부상하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20개를 지금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만, 문재인 대통령만 완전히 지금 이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다. 그게 물론 에너지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어 하나 보고 여러분 간뒀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지금 파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본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이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자력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물론 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일본이 여러분 그 후쿠시마 원전 그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플루토늄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북한이 만드는 핵 그 원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핵무기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야구 볼만한 이 플루토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핵으로 해서 지금 15킬로톤 그런 그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 원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에너지원인과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핵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군사 안보와 직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본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핵을 개발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자기는 지금 일본은 지금 수백 톤의 지금 플루토늄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죠? 금방 핵을 수백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도 그 핵을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고이즈미 수상 간두고 나서 말이죠.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전부 다 폐쇄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베 수상이 그게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아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일본이 지금 원자력을 유지하는 것은 첫째 에너지, 그 다음으로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은 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면 사올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지금 유라시아 대륙 지금 동부가 지금 끝자락에 지금 분단이 돼가지고 이런 완전히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럼 우리도 이 원자력이 안 되면 에너지를 사온다고 하는 것이죠? 유사시에는 어디서 우리 군사 무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죠? 이것은 여러분,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소는 그게 지금 안전이 유지가 됩니까? 큰 판에 저렇게 벌려놔가지고 그게 유사시에 여러분, 그게 보호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태양광 원자력 이런 걸 이 국가 안보, 군사 안보라는 여러분 국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또 참고로 이런 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 9월에 미군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북한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수풍댐이 있었죠. 압록강에. 그 수풍댐에서 전기가 풍부했고, 그 처음에는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소련 군정이 당시에 소련 군정이 그 전기를 여러분 차단해 버렸어요. 남한에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남한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기 사정이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그때 이 공개된 미국 측의 문서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 미국이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그 물에 뜨는 배에 뜨는 그 발전기를 가져와 가지고 전기를 한국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실을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데, 자, 이 원자력 발전이 여러분 전부 다 폐쇄돼 가지고 없어진다. 에너지를 어디서 사옵니까? 북한에서 사옵니까? 중국에서 사옵니까? 일본에서 사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에너지를 그냥 구할 데가 없는 것이죠. 독일이 지금 탈원전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그 에너지를 어디서 사옵니까? 프랑스에서 사오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 경제적인 에너지 차원에서만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군사적인 이 국가 전략의 기반을 지금 허물어뜨리는 그런 하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경제 문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이런 많은 우리 상식을 가진 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완전히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보세요, 여러분. 그게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경제학자들이 그게 다 실패다는 얘기는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분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학자로 볼 경우에는 자, 실패한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밀고 나가는 걸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자신의 목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봐서는 이 회사 노영 전 총리님 말씀대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라고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를 계속 망가뜨리는 거, 그리고 노동시간도 말이죠. 지금 축소를 해가지고 그걸 단계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걸 축소를 해가지고 완전히 노동 행정이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거의 올스톱되어 있는 것이죠. 산업 기반이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학자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봐서는 이 회사 노재봉 총리님 말씀대로 대성공인 거죠. 왜? 목표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밑에 이 저소득층처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냥 복지 정책을 펴는 거 아닙니까? 현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뇌물이죠, 뇌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성장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성장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영국병 아닙니까? 80년 초반에 대처 수상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영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장 없는 복지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경제를 망가뜨리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 그 엉터리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도 완전히 지금 과격하게 그렇게 말이죠. 축소 조정을 해가지고 모든 산업 현장이 지금 말이죠. 완전히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제가 정치학자로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그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그때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실패하면은 경제 장관들 그 책임자들 간두었습니까, 여러분? 당장 교체를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경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한다면은 그 경제 담당 책임자들은 모두 다 물러나야 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로서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새로 임명되는 경제 관련 장관들 보세요. 소득주도 성장을 갖다가 앵무새처럼 외고 있죠. 그 대통령에 대해서 영비 5천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장관하면 뭘 하나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치학적으로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만약에 실패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는 것이 장관들 다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정책 노선을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환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할 때만이 제대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국가 안보를 한번 볼까요? 국가 안보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계속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9.19 이 남북 평양 공동선언을 합의하면서 거기에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떡하니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금 군에 손발을 전부 다 묶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이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대해가지고 하자는 게 뭡니까?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기 종전선언을 하자. 여러분, 지금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정전협정이 그나마 있어가지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를 여러분 유지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여러분 분리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고 분리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전번에 이 지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캐나다 현역 중장이죠. 웨이네어 중장이 미국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면서 종전선언은 비탈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탈길이 않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비탈길이 어떻습니까? 계속 미끄러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협정 해야 되고 평화협정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유엔군 사령부 해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한미연합사 해체해야 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종전선언은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동맹이나 군사동맹이나 한미연합사 유해서 이걸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하는 그게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안보 문제 또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재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은 북한의 제재를 대북한 제재를 완화하라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주장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북한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EU도 안 된다 그러고 최근에 지금 방문했던 그 뉴질랜드 지금 그 총리도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주제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제재 완화를 하자고 하는 이것도 지금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재 해제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안보에 지금 근간을 허물자 하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이 커다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더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더 해야 된다.
그다음 부담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 무임성천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피하고 있다는 얘기죠. 방위 분담을 적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거 국가 재정을 봐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제가 정책에서 볼 때, 자,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한국 안보의 근간인데, 그 방위비 조금 올리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러고. 북한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 철도도 건설하고, 여러분, 그게 대규모 지금 경제 지원을 제재만 해제되면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완전히 이 한미 동맹보다는 지금 민족 공조를 해가지고 북한을 지금 더 중시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군사분야 합의서, 종전선언, 제재 완화 주장, 그 다음에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그런 지금 한미 간의 갈등,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 탈미적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지금 약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지금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지금 한미동맹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죠. 한미동맹이 지금 이렇게 균열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한미연합, 미래 한미연합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힘도 없는 20분의 국력이, 군사력이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한국이 덕하니 사령관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안보가 위기다,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경제 정책의 실패,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문제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정책 방향을 여러분 본다고 한다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지금 실패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문제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니까 한국과 미국이 굉장한 어떤 의견 대립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 공조를 한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친중국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한미 공조, 국제 공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미국으로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수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도대체 이 최전선이죠. 이 대결의 최전선을 어디에 지금 설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 상원이 이 아시아 재보장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미국 의회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한 어떤 법안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여기서의 이게 결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이 미국이 그 최전선을 어디에 지금 설정하겠어요? 한국을 거기에 포함시킬 것인가? 한국을 뺄 것인가? 제가 볼 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책, 그 다음에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으로 여러분 되돌아가 보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는 38선으로 이 한반도가 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으로 봤을 때는 그 미소 냉전의 최전선이 38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끝에 대륙 끝에 붙어가지고 바로 그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남침을 했을 때
그 대한민국의 최전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잘못된 정책을 펼쳐 나간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그 최전선을 어디에다 설정할 것인가? 지금처럼 휴전선에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은 후퇴를 해가지고 대한해협으로 갈 것인가? 자, 만약에 미국의 최전선이 이 한국을 빼고 대한해협에 설치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중국판 에치선 라인이 꺼지는 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미국은 절대로 약소국을 먼저 군사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최전선 설정과 관련해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쭉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제가 오랜 기간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미국은 항상 차선책을 추구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선을 우리가 택해야 되지만은 이 국제정치 현실에서는 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차선책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6.25 전쟁 때도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고 했다가 중국군이 개입해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휴전선. 다시 이 차선책으로서 대한민국을 이 38선 휴전선에서 지키는 그 지금 차선책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미국과 동맹을 등한시한다. 자꾸 갈등을 일으킨다. 균열을 일으킨다. 반미적으로 나간다. 친중국으로 나간다. 민족국 공조를 통해서 북한과 지금 계속 공조를 한다. 이제 불량국가죠. 공조를 한다. 북한과. 그러면 제가 볼 때 미국이 이 패권 전쟁의 최전선을 어디다 끌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을 하는 것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왕도적인 패권 국가인 중국을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중국 보고 자유무역 질서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았으면은 그 자유무역 질서를 미국 같이 지켜나가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권을 사이버 해킹 행위를 통해 주권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 상호주의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과연 지금 앞으로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그 점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일본과 지금 펼치는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일본도 우리가 역사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걸 지금 이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협력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북핵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한미일 안보 공조, 안보 협력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지금 취하는 정책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정부 때 우리 정부가 보복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그걸 다 가로막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천안하면 연평도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미국이 동북아지역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러한 대에서 자제력을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금 공세적인 압박 정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정부로 봐서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이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 힘을 보태가지고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북한을 압박해 같이 한다고 한다면은 북핵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통일의 실마리도 우리가 통일의 기반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 지금 우리에게 21세기의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찾아오는 그 절호의 기회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탈원전 문제, 그 다음에 한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안보 기반의 지금 약화, 이런 거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저도 거기에 그런 분들의 걱정과 우려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국제정치학의 이 아주 뛰어난 학자인 한스 모겐스라고 하는 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한스 모겐소의 말을 떠올리면서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들어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여러 정책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우리 모두 이 원자력 전문가 그리고 경제 전문가 그리고 안보 전문가 모두가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그 정책을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에게 적어도 합리성이 우리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그 정책을 계속 우리 모두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그 저희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 정책이 대성공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성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 나라에는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스 모겐소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진실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언론가 또 우리 전문가들이 또 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더 이 바른 이 문제의 소재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널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제가 이 상식과는 다른 방향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